구체적으로 뭘 개혁하자고 하는 겁니까? 율곡이의 어떤 이 개혁, 경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공납의 문제점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그 세금 제도의 하나잖아요. 네. 한번 율곡 이 표현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독님, 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요. 네.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네. 다음, 시인님. 배를 타시고요. 멧돼지를 잡아오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거 이거 뭐 철학적인 물음인가요? 이거 뭐 원목 구호잖아. 어쩌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네, 아니 네.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것들을 특산물을 바치라는 둥. 게다가 이런 불가능한 미션이 되다 보니까 그 미션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 챙기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뭔가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율곡이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공수미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특산물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이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네. 쌀로 내도록 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대공수미법이 되는 거죠. 네네네. 율곡이 개혁 측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한 건 바로 이제 군정 개혁이에요. 군정. 이 군정을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백성을 좀 평안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고루 등용을 해야 된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재능이 있으면 요직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여진족이 그 당시에 북방을 많이 침략하고 이럴 때 면첩법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 노비 천민을 이제 그 해방을 시켜가지고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해가지고 훨씬 그 나라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 추진을 해야 경장이 된다는 거죠. 엄연히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였는데 당시로선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안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런 개혁 외치다 보면 말만 그냥 개혁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허황된 꿈이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뭔가 정말 현실을 꿰뚫어보고 현실에 대한 네. 통찰을 바탕으로 한 네.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경장, 개혁이네요. 네. 이건 좀 약간 인상적인 것 같아요. 내용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뽑고 싶어요. 저는. 맞아요.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몇천 살 사셨으면 이번에 출마 안 하셨어요? 어떻게 다음번에라도 파주에서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 아 그러네요 아주 네. 모든 게 다 백성을 위한 이 정책들인데 근데 이 경장을 그래서 선조가 받아들였어요. 제일 처음 그 동험답을 통해 가지고 선조한테 그 뜻을 알리는데 선조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학문은 온축하여 덕행이 된 뒤에야 밖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인데 덕행이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 능력 없는데 어떻게 이상적인 정치를 하겠어? 뭐 좀 오바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상적인 정치를 추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선조의 마음속에 백성의 삶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 유지를 위해서만 근육을 키우신 분 아닙니까? 이른바 권력 유지근. 권력 유지. 권력 유지는 거기에 대해서 율곡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냐면은 왕이라는 존재는 일반 사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국가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왕의 덕행이라고 대표되는 도덕적 수양이 이루어진 후에 뭔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 왜냐? 왕이란 그만큼 책임감이 큰 자리고 백성들을 사실과 같이 돌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민생안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제기를 하죠. 왜 선조는 이 경장을 못 받아들인 건가요? 전통사회에서 조종지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종이라고 하면은 앞선 왕들이 했던 것들, 앞선 왕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들을 다음 왕이 자의적으로 너무 멋대로 바꾸면 또 혼란이 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곡의 개혁안에 대해서 선조나 대신들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 개혁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죠. 예나 지금이나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렇죠?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KBS